실전 매매 최고수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예,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가 장중에 혼조 양상을 띠면서 상승 하락을 오가고 있는데 현재는 0.01% 소폭의 하락을 띠고 있고요. 코스닥은 양호합니다. 0.77%까지 지수 오름세를 띠고 있습니다. 오늘도 2차 전지 강세, 반도체 양호하고요. 어제 또 말씀해 주신 에너지 강세 나타나면서 LS가 급등세를 넘어서 폭등 수준까지 크게 상승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장 특징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해외 시장 양호, 국내장 양호다 얘기해 드렸는데 어제 우리나라가 이미 지수가 미국장에 비해서 조금 추가 상승한 부분 때문에 거래소는 약간 좀 눈치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FOMC가 내일 모레죠. 목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반영이 되는데 뭐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지금 주식시장은 미국장이 나스닥 시장의 어떤 밸류가 좀 높은 점, 조정 없이 올라간 게 부담 간다는 얘기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준 것들 그거 잘 체크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상대적으로 LS와 같은, 오늘은 사실 LS를 갖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건데 제가 뭐 몇 마디는 할 겁니다. 미국도 나스닥 시장이 조금 흘러내리죠, 여러분? 근데 다우가 최근에 기사가 또 많이 나와요. 이게 시장이 예전에도 내가 그 얘기 했었는데 작년 10월 달에서 12월 달로 가야 돼요. 그때 다우는 기가 막히게 올라갈 때 나스닥이 못 갔다가 지금은 이제 나스닥이 폭등을 할 때 다우가 못 가고 이제 다우가 나스닥이 못 간 부분을 따라가고 있는 이 점. 이거 진짜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격 메리트를 기반으로 그다음에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FOMC 있고 이제 이번 주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서부터 인텔 뭐 이제 기업 실적 나오잖아요. 눈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장 자체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틈새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그 틈새적으로 움직일 때 수익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고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섹터별 주도주 강세가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화면에 포스코 퓨처가 보이는데 배터리 쪽은 포스코하고 에코프로, 오늘은 또 에코프로 BM이 먼저 치고 가더니 약간 탄력이 적었던, 근데 이것은 탄력이 적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움직이는 2, 3일, 3, 4일의 거래를 봐야 돼요, 여러분. 그 흐름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계속 포스코하고 에코프로가 순환매에 나오고 오늘은 배터리에 에코앤드림이 치는데 이거는 특징주 겸 매수 추천 의도가 있는 주식이죠. 이것도 미스터 진단에서 진단해 줬는데 이 에코앤드림의 단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저점권에 있죠. 그 다음에 아침에는 좋았다가 지금은 좀 탄력은 떨어지지만 여기 CIS나 이런 종목들이 아침에는 좋았어요. 요렇게 배터리과나 2차 전지과의 주식들은 돌아가면서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 한미 반도체는 오늘도 아침에 순간적으로 또 치고 갔었는데 신고가를 뚫어놨으나 변동성이 크죠, 여러분? 반도체 섹터도 보면 이것도 최근에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어요. 상대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은 한미 반도체만큼 안 올라가다 보니까 요게 이제 에코프로하고 흐름이 비슷하죠. 오늘도 24,700원대까지 쐈다가 지금은 좀 주춤거리는데 동진세미컴은 차트가 다르고 요거는 내가 좀 이따 느낌이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전부 다 섹터별 주도주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제 이게 진짜죠. LS. 여러분 이거 내가 내일 영상을 틀어줄 수 있으면 틀어주고 싶은데 이게 에너지의 세 종목으로 넘버 1급으로 얘기하는 주식인데 저게 뭐가 중요한 거냐면은 7월 21일 금요일이에요. 이게 그때 가격은 88,000원이었고요. 차트가 깨져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거 물어봤을 때 1200명 돌파 기념으로 12만 5천원까지 간다라고 장담했던 주식입니다. 10만 원은 가볍게 넘고.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요건 2부에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에너지의 LS도 이렇게 한 방에 날아가요.
그러니까 포스코에 묻혀서 그렇지, 여러분, 포스코 그룹과 에코프로에 묻혀서 그렇지, 에너지 섹터든 반도체 섹터든 최근에 진짜 급등하는 주식이 많습니다. 이게 지금 장세의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말이 나왔으니까 제가 말을 해 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항상 보답이 오면 보답을 해 드려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포스코 쪽 진짜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가 야간 강연 방송을 최근에는 뭐 방송에서 좀 몇 번씩 얘기를 하기 때문에 보여준 데이터죠, 여러분. 7월 초중순쯤에 한미반도체 하나마이크론서부터 이 주식들을 잘 보셔야 돼요. 똑같이 그 주식들이 나오는데 이게 내가 얘기하는 반도체 핵심 6인방. 여기에 포스코 홀딩스하고 포스코 퓨처도 들어가는데 얘기해주고 싶은 게 뭐냐. 종목들이 그냥 그 주식을 맨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여기 지금 보면 이게 TV 방송용 포스코 케미칼이 12월 26, 27, 1월 17, 2월 14, 3월 13, 3월 14, 4월 27, 5월 15, 5월 16, 5월 30일, 6월 17, 6월 27. 포스코 홀딩스도 4월 26, 4월 27, 5월 15, 5월 16, 5월 30, 6월 27, 7월 11일. 7월 달은 상대적으로 이 종목은 포스코 홀딩스를 더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거기에 보통 포스코 그룹주들은 기본적으로 한 달에 올라가봤자 10%, 15%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묻혀서 그렇지 이번에는 제가 이건 시각적인 효과 때문에 놓은 거예요, 여러분. 포스코 홀딩스가 7월 11일 야간 방송에서 추천했을 당시 기준으로는 72%짜리입니다. 한미 반도체는 매수가에 안 왔어요. 매수가에 안 왔지만 시초가 양봉을 기준으로는 67%짜리. 주성 엔지니어링이 40%짜리. 아마 이토마토 시청자들은 주성 엔지니어링에서는 좀 돈 좀 많이 됐을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는지 알겠죠? 포스코 그룹에 묻혀서 그렇지 지금은 장비 주가의 2차 전지 배터리, 그 다음에 에너지과, 그 다음에 반도체과, 이 반도체과도 진짜 움직임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섹터로 여러분들이 지금은 수익률 게임을 하셔야 되고 상대적으로 인공지능 로봇이나 기타 주식이 좀 소외를 받거든요. 왜냐면은 쟤들은 건설기계까지 지금 날아가서 그래요, 여러분. 지금 현대 에버다임도 날아가거든요. 이게 건설기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섹터가 두 가지나 세 가지 정도 섹터로 움직일 때는 일반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가 좀 용이할 수가 있는데 이 섹터가 만약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한쪽 섹터나 급등해 있는 쪽을 보지 마시고 여러 섹터를 봐야 되는데 여러 섹터 중에 에너지하고 건설기계는 지금 보다시피 날아가죠. 근데 인공지능하고 로봇 쪽은 또 소외를 받는단 말입니다. 그게 추세 패턴의 중요성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도주 강세가 펼쳐질 때는 여러분들이 투자 수익을 극대화를 하려면 기본적인 차트를 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안 된다면 기본적으로 굵은 주식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야 소외받지 않고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것은 그 굵은 주식과에 속해 있는 주도주가 흔들리는 타이밍. 그죠? 흔들리는 타이밍에서 그쪽을 봐야 소외를 받지 않고 이 사람의 말에 주목을 하면 소외받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LS 참 잘 가는 거 보면서 요런 정도의 차트의 흐름을 주고 있는 그런 주식들. 그죠? 그런 주식들을 여러분들이 보는 게 지금 시장의 핵심이다. 요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장 이렇게 주도 섹터 내 주도주의 강세, 핵심 중에 핵심 주도주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점 강조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렇게 건설 기계 어제부터 좀 강했습니다. 오늘까지도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인공지능 로봇 소외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의 투자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346 돌파 344 지지 체크인데 어쨌든 FOMC 때까지는 지수가 밀리는 게 좋은데
애매합니다. 그죠? 예. 그게 원래 어제 시장 얘기가 참 중요했었는데, 여러분들, 와, LS가 상한가 들어가는 거, 저 전문가 하면서 처음 보거든요. 상한가를 들어가는 주식이 아니거든요, 이거. 근데 진짜 말이 씨가 되지 않습니까? 1200명 돌파에 10만 원은 가볍게 넘어갈 것이고, 어느 날 갑자기 12만 원 넘어가 있을 때 깜짝 놀라지 말라고 했더니 이틀 만에 이렇게 돼요. 지금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아야 되는데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잘 참고하세요. 이거 진짜 영상 꼭 보세요, 여러분. 이거 쳐다보면서 말이 막혔네요, 여러분. 7월 21일 날 과연 어떤 전문가가 저런 차트에 저런 LS의 위치에서 지가 뭔데 가볍게 10만 원 넘어가고 어느 날 갑자기 주가가 올라가 있을 때 당황하지 말라 할 정도로 얘기를 했던 바로 그 주식이에요. 포스코여 영원하라지만은 제2의 포스코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2. 여러분들한테 중기관점 양호 2 드리는데 섹터로만 얘기해드리면 한미반도체가 너무 폭등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기반형을 얘기하기가 부담가지만 분명히 반도체 섹터, 그죠? 예. 동진세미컴은 일봉은 좋은데 월봉이 부담가거든요. 3개월째 상승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뚫어버렸어야 되는데 주성 엔지니어링처럼 이렇게 치고 갈 때는 이 마지막에서 슈팅이 걸려야 되거든요. 동진세미컴 한번 잘 보시고 내가 해주고 싶은 얘기는 인공지능 기반형의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반도체 주식들, 그게 제2의 포스코홀딩스가 될 확률이 높은 겁니다. 한미반도체나 이미 저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하나마이크론 같은 주식은 이미 올라온 단이 높아요. 여러분, 이미 단 자체가 월봉상으로는 하나마이크론은 고점을 뚫고 갔으니까 눌리고 또 가겠지만 상대적으로 동진세미컴이 제가 봤을 때는 기대 수익이 높은 종목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요 정도는 얘기해 드리고 제가 여기서 10 몇 년 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2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야흐로 그때로 넘어가면 내가 토요일 날 실시간 스트리밍에서도 얘기해 줬지만은 코스닥 차트가 2009년,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이 나락으로 간 상태에서 삼중바닥을 치고 주가가 올라갈 때 조선주가 먼저 이 현대중공업이라는 주식이 그때 그 당시에 몇 수십 배가 올라갔었던 주식입니다. 2006년에서 2007년도. 그 다음에 금융위기 터졌고 다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올라갈 때 기본 10배씩 올라갔었던 쪽이 조선주였거든요. 저 때 이들이 날아갈 때 더 크게 날아갔던 주식들이 있는데 바야흐로 자문사 70주라고 해가지고 삼성 엔지니어링서부터 기아차 같은 주식이 그래서 나중에는 늦었던 겁니다. 삼성 엔지니어링 보시면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10배가 올라갔어요. 2005년에서 2008년 사이에도 10배가 올라갔는데 지금 배터리 쪽이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거고 4월 달부터 강조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그 화면 보여줬죠. 포스코를 4월 달부터 하루도 안 빼놓고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거고, 여기서 핵심은 여기서 지수가 이렇게 날아갈 때 삼성전자는 못 갔습니다. 저기서 저렇게 날아갈 때 오히려 삼성전자는 가다가 밀렸어요, 여러분. 이게 주식시장의 핵심 파악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그때와 같은 상황이 펼쳐진다면 지수가 변동성이 생기면서 중략 더 얘기하면 안 되고 나머지는 수요일 날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얘기해 주면 2차 전지 배터리과가 그때 그 당시 자문사 70주하고 같이 비교를 해놓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기관들은 공매도 쳤을 때 기간과 손절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4월 달에서 5월 달 사이에 에코프로하고 포스코그룹은 목요일 날 선물과 연계해서 움직이고 공매도 친 거 많은 거 보고 개인들이
주식 선물 매도치고 그 매도친 주식 선물이 손절매가 되면서 손절매를 하면 주식 선물 상한가 베팅으로다가 매수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주식 선물이 급등을 하면 본주가 따라서 급등을 하면서 그런 식으로 지금 장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이치를 알고 지금 날라다니고 있는 저 포스코 그룹이나 에코프로 그룹 같은 걸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쟤네들을 활용해서 LS 같은 주식 잡는 거고 주성이 같은 주식을 잡는 거라는 거죠. 이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한 코멘트 드렸습니다. 그런 이치를 파악하고 핵심 주도주를 중기 관점으로 LS처럼 밀리면 그냥 두려워하지 말고 매수 타점을 잡는 이런 배짱을 길들이고 그렇지 않은 주식들은 조심스럽게 대응하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가님, 포스코홀딩스 그리고 에코프로 그룹주 등등 이런 배터리주 눌림목 줄까요? LS처럼? 당연히 나오죠. 알겠습니다. 여러분,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종복입니다. 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했어야 됐습니다. 네, 정말 많이들 궁금하실 그 질문일 것 같아요. 이종목 전문가 그 길을 또 계속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주도주, 핵심주 어떻게 공략하는지 그 방법들은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될 수 있는 내용들 알아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LS 상한가 들어갔다가 지금 풀렸는데요. 상한가 들어갔을 때 가격이 12만 100원이네요. 애의리 없이 딱 12만 원 넘어가는 가격 오늘 고마웠습니다. 자, 내일 이 시간 마켓텐도 여러분 함께 할게요. 묵묵하게 자기 길을 가는 대가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